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바로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애매하고 심지어 어렵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전치사 역시 바로 배우면요. 굉장히 쉽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정까지 느껴지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다룰 단어가 바로 across하고 through인데요. across 같은 경우 보면 학생들이 이제 뭐 건너가다 약간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서 항상 전치사가 애매하고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서 A는 on이고요. cross는 바로 십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십자가를 on 붙어서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across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그릴 때 그냥 갔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across는 어떤 방해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across. 그리고 through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알고 있죠? 통해서로 알고 있죠. 통해서. 그게 아니라 똑같이 가긴 가는데요. across와는 달리 through는 어떤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방해되는 게. 그래서 이 방해되는 거를 뚫고 가는 거니까 관통하다 아니면 헤쳐나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across와 through의 기본 의미고요. 그래서 이어가지고 제가 예문을 가지고 across와 through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문 하나 보면서 across와 through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가 건너갑니다. across through the field 했을 때 여러분들 across가 맞냐, through가 맞냐 이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관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들어보시면서 어떤 게 여러분들 관점에 맞는지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필드를 그냥 평지로 보셔도 되고요. 뭐 운동장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건너가죠. 필드를.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쵸? 그냥 across는 걸어가다, on, 붙어서 나아가다, 십자가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across 쓰면은 무언가 방해되는 것 없이 그냥 나아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전치사 through를 쓰면요. through를 쓰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냥 간편한 게 필드에 무언가 방해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갈 때 무언가 방해되는 걸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는 느낌이 들면은 through 쓰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across 쓰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through를 썼을 때 그 필드에 만약에 어떤 풀이 있다고 보세요. 풀. 근데 여러분 풀도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잔디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높지 않은 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나 이런 거 그냥 밟고 지나갈 거야. 이러면 같은 풀이어도 across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풀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러면은 이걸 해치고 뚫고 지나가야겠죠. 그러면은 같은 필드, 같은 풀을 지나가는 건데도 어떤 느낌에 따라서 across 쓸지 through를 쓸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풀만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이를 헤집고 가는, 관통하는, 헤쳐나가는 느낌이 바로 through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across, through 뭐가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점 차이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어른이에요. 어른이면 당연히 그냥 평지에 지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뭐가 방해되지 않는 한. 그러면 across 쓰는 거죠. 근데 또 이 he가 만약에 아이면요. 아이는 어른이 아무리 쉽게 가더라도 아이는 평지를 굉장히 힘들게 갈 겁니다. 헤쳐나갈 겁니다. 그쵸? 그럴 때는 아이 입장에서 바로 throug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개미 입장에서는요. 개미는 같은 평지를 굉장히 힘들게 헤쳐나가죠. 그럴 때는 개미는 바로 through를 써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공상적이지만 이 어른이 만약에 영화에서처럼 굉장히 조그매졌어요. 개미만 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른이어도 굉장히 힘들게 헤쳐나가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잠수함이 배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요. 그쵸? 물결을 헤치고 가는 거니까 through를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바다인데
배가 위에 떠 있어요. 그쵸? 배가 떠 있을 때 붙어서 가는 거니까 배가 바다를 나아갈 때는 어크로스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배가 굉장히 거센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파도를 뚫고 가야 되죠. 그러면 그럴 때는 같은 바다 위에 있는 배라고 할지라도 through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전치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관점 차이에 따라서 전치사를 느낌대로, 여러분들 느끼시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전치사의 올바른 학습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배웠으면 응용해 봐야죠. 여러분들 전치사 하나만 배워도 독해가 달라지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영작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가 살아남았죠. 뭘 통해서?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죠.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through 같은 경우는 무언가 방해되는 것을 헤집고 나아간다, 헤쳐나간다, 관통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 역경 이런 거를 뚫고 지나가는 가는 거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문맥이 나올까요? 그렇죠? 어떻게 타개해 나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는 게 올바른 독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live 대신에 얼마 전에 저희가 가르쳤던 survive 단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둘 다 똑같이 역경을 극복하다, 고난하다 했지만 사실 survive 쓰면은 through 썼을 때처럼 이렇게 막 적극적,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느낌이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살아남았다.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까 역경을 극복했다. 고난을 극복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든 문법이든 심지어 오늘 배웠던 전치사든 제대로 배우시면은 작가의 감정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해, 심지어 영작에서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바로 학습이 전치사,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